자, 99페이지 오늘 정리할 게 뭐냐면 일단 운동량. 이것도 개념 자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나요? 기억이 나는지 한번 되살려 보고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 운동량 계산 식 예부터 함께 돼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의 계산식.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단어 글자가 운동하는 어떤 양,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양적으로 표현한 어떤 값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운동량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꼭 외워.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한다. 문자 기호로 운동량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가 P예요. 단위가 아니라 문자 기호가. 운동량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가 P고, 질량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가 M이란 뭐야? M. 속도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가 V. 그래서 운동량 P는 M 곱하기 V, MV다. 단위가 아니에요. 지금 문자 표시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단위 한번 써줄까? 일단 운동량 자체의 단위는 이 뒤에 곱한 값에 의해서 단위가 만들어지므로 질량의 단위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킬로그램이죠. 네. 속도의 단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요 두 개를 곱하면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운동량의 단위예요. 단위는 이렇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 여러분들이 좀 요 정도는 까먹지 말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뭘 곱한 값이란 얘기야? 속도를 곱했다. 속력 곱한 게 아니라 속도를 곱한 값이다. 운동량은. 속력을 곱한 게 아니라 속도를 곱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잖아, 그지? 네. 속력은 무슨 개념이었어? 단순히 빠르기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했어, 그치? 빠르기. 근데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빠르기와 함께 and 운동하는 방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 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곱했다는 얘기는 운동량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운동량이야. 이제 알겠지? 그리고 어렵지가 않잖아, 사실은. 뭐 공식이 왜 어려운 거야?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 풀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시간 좀 지나잖아? 엄청 막 헷갈려해. 일단은 어디서 헷갈려 하냐면 모르겠어, 나도 잘. 이 속도를 곱하는데 질량에다가 물체의 질량에다가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물체의 어떤 양이란 얘기잖아. 조금만 일단 생각해봐. 물체가 운동 중에 있는 물체를 이제 상상을 해봐. 어떤 물체가 막 운동하고 있어. 비교를 하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물체가 있고, 아니, 자전거가 있고, 덤프트럭이 있다고 치자. 큰 덤프트럭. 딱 느낌적으로도 운동하고 있는 양이 누가 크겠니? 덤프트럭이 일단 크겠지. 이유는 뭐 때문일 것 같아? 질량 때문이겠지. 덤프트럭이 질량이 훨씬 크니까. 근데 그것만 고려하면 안 되잖아. 속도도 고려해야 되겠지. 자전거의 속도가 열나 빨라. 미사일 같은 속도로 날아가. 덤프트럭은 뭐 1m/s로 절천절천 굴러가. 이때 운동량은 좀 애매해지게 되겠지. 자전거가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기가 빠르면 운동량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운동량은 그래서 단순히 질량만 가지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빠르기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중요한 건 이 속도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속도 배우거나 속력 배울 때, 속력이나 속도 배울 때 평균 속력 이런 거 계산하라는 문제 많이 배웠잖아. 네. 그치? 시험 문제에서도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 계산하라 그랬더니만 질량에다가 순간적으로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속도는 평균 속도라고 얘기 안 썼잖아. 내가 그냥 평균 속도라고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면 평균 속도라고 썼을 거야. 근데 운동량 계산식에 질량 곱하기 뭐라고 써? 그냥 속도. 무슨 속도겠니 그러면?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 뭔 말이냐면 상상을 해보자고. 상상. 우리가 조금 물체가 2kg의 물체가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내가 t = 0인 순간 물체를 봤을 때와 1초가 지난 순간의 물체를 봤을 때와 t = 2초 2초인 순간의 물체를 봤을 때 매 순간순간 물체의 속도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겠니? 다를 수도 있겠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량의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되질문해야지. 몇 초일 때의 운동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봤을 때의 운동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초인 그 순간의 운동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2초인 그 순간의 운동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뭉뚱그려서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운동량 만약에 구하라면 평균 운동량 구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속도 계산해서 질문 자체가 운동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순간 운동량이야. 순간 운동량. 그 순간 네가 측정한 그 순간 관찰한 그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냐? 이걸 질문하는 거라고. 그러면 속도 값 때도 무슨 속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순간 속도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물체가 처음 봤을 때 2m/s의 속도였어. 근데 1초였을 때 속도가 예를 들어서 6m/s야. 2초인 순간 측정했더니만 얘가 10m/s의 속도가 됐다고 치자. 중간에 어떤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지 난 몰라. 지금 정보가 없어. 제시된 정보는 0초일 때 속도, 1초인 순간의 속도, 2초인 순간의 속도 이거만 딱 제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0초였을 때의 운동량, 1초인 그 순간의 운동량, 2초인 그 순간의 운동량을 물어보겠지. 순간 속도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균 속도 집어넣는 거 아니야. 자, 이게 그래서 운동량의 개념이고, 운동량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알겠지? 방향이 중요해.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운동 중이다 아니면 뭐야 왼쪽으로 운동 중이다만 일단은 나타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 중일 때의 운동 방향을 그냥 약속하자. 플러스 운동 방향이라고 치자. 통상 그래요. 그러면 왼쪽으로 운동 중이라면 속도의 방향 무슨 속도라고 표현해요? 마이너스 속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양수 음수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청개구리라서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돼.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오른쪽 방향 우리가 플러스 x 방향을 그리라고 하면 오른쪽이잖아. 마이너스 x 방향은 왼쪽이잖아. 그지? 자, 일단은 운동량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뭐 별거 없어. 운동량의 개념은 별거 없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계산해봐. 암산이지 뭐. 0초일 때 운동량 얼마야? 뿔 4지?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파 세컨드가 될 거고요. 1초인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12. 왜 플러스 왜 다 빼? 아, 안 붙이면 그냥 플러스니까? 오케이. 2초일 때 운동량 얼마야? 2kg짜리가 10의 속도니까 플러스 20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t = 1초인 순간의 운동량 플러스 얼마였어? 2는 4 0초였을 때 t = 1초인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였어? 이르게 12 t = 2초인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였어요? 플러스 20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운동량이 점점 뭐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증가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떤 이게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 자체를 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프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거 쓰면 돼. X축 시간. Y축 매 순간순간의 운동량을 나타낸다고 쳐봐. 0초였을 때 운동량 얼마라고? 4. 여기가 4라고 치자. 4, 8, 12, 16, 20. 그래프가 뭐 별거 아니잖아. 주어진 데이터를 표에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0. 0초일 때 운동량 4. 1초일 때 운동량 얼마 돼?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뭐 이렇게. 1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라고? 12. 점 찍으면 돼. 2초일 때 운동량 얼마래? 20. 오, 얘 그래도 규칙성이 있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프에서 (2초일) 때 운동량이 12 이렇게 점이 찍혔어. 별거야? 해석할 수 있지. 1초일 때 운동량도 10이고 2초일 때 운동량도 10이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1초일 때나 2초일 때나 운동량의 변화가 없네? 등속 요 구간 동안에는 무슨 운동했다? 등속 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뭐예요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1초일 때 운동량이 10이었는데 2초일 때 운동량은 8의 운동량이 이렇게 가졌어. 그럼 해석 어떻게 돼? 0에서 1초 동안에는 운동량이 커졌다가 1에서 2초 동안에는 운동량이 다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0에서 1초 동안에는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있었지. 얼마 변했니? 4 변했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여기서부터 요 차이나는 요 값이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차이나는 값일 거 아니야. 1에서 2초 동안에는 여기서 요만큼의 운동량의 차이값이 발생하겠지.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차이값.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0에서 2초 동안의 차이값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중간에 생략. 0초일 때 운동량이 4, 2초일 때 운동량이 8이라면 0과 2초 전체 이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차이값은 얼마예요? 그럼 요거 4, 8 결과가 8이었잖아. 그러면 차이값 그것만 대답하면 돼.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처음 나중 차이값. 이걸 우리는 0에서 2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운동량은 순간순간의 운동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간순간의 운동량을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다.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변화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 경우에 운동량이 만약에 변했다면 그 변화량 요 그래프에서는 요 차이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얘를 또 뭐라 그래? 얘를 충격량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량이라는 단어와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이제 혼동하기 시작해. 운동량의 단어와 그 뜻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제부터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충격량이 운동량이 아니야. 아니에요. 운동량은 뭐였어? 질량 곱하기 순간 속도, 매 순간의 속도를 그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그랬지. 근데 충격량은 뭐였어? 운동량, 한 순간의 운동량과 다른 순간의 운동량의 무슨가? 차이값을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충격량! 뭐니? 운동량요? 아니야. 충격량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 변화량.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해라. 문제에서 충격량 계산하라고 쓰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그 차이값을. 근데 지금까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진짜로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이 단어,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헷갈려 하지 않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이 순간은 저런 걸 헷갈릴까? 한 10분, 20분 지나잖아. 아니면 심지어 좀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이제 문제 풀자 그러면서 충격량 계산하라 그러면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요? 뭐 이런다고 헷갈려 하기 시작할 텐데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문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일단 잠깐 살펴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문자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운동량은 문자 기호로 P로 나타낸다 그랬지. 저기 P 문자 기호. 네. 그러면 변화량은 어떻게 나타내? 델타. 여기가 운동량의 변화라는 뜻이야. 델타가 변화라는 뜻이에요.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고 알파, 베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수학적 문자 기호고 변화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이거 안 쓰냐? 감마까지만 델타 안 써?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써. 우리 기울기 수학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해? X, x의 변화량 분의 Y, y의 변화량이잖아. 기울기. 그지? 기울기가 한글로 쓸 때는 x의 증가량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변화량이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변화량 분의 뭐니? Y.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걸 그렇게 쓴다고. 이렇게 나타낸다.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라. 이거를 충격량은 문자기호가 아니야. 문자기호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보다가 I가 뭐예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문자기호예요. 근데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는 봐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MV-MV0. M은 뭐겠니? 질량. 질량. V는 속도. M은 질량. V0는 속도. 근데 V0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 그러니까 0초 처음 봤을 때의 속도. 처음 속도. V는 이 속도가 아닌 나중 속도. 어느 순간의 나중 속도. 그러면 MV 곱한 값은 뭐겠니? 나중 운동량. MV0는 무슨 의미겠니? 처음 운동량. 그걸 뺐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이값을 계산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게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문자기호 그냥 그래요. 별거 아니지? 자, 일단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지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한번 볼까? 핵심 개념 체크 100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보자. 1번.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 그런다? 운동량이라고 한다. 2번.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뭐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 방향 개념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아? 속도 방향. 그러면 속도는 속도의 방향이란 결국은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다 또는 운동 방향과 같다. 3번 운동량은 뭐가 클수록 또는 뭐가 빠를수록 크다.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4번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그런다? 충격량. 충격량 아까 그 개념 아니었잖아요. 충격량이 무슨 개념이었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봐봐봐. 여기 잠깐 봐봐. 야,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질량 변화는 없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질량은 그대로고 뭐가 변했다라고 설정을 할 거야? 속도가 변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다가 속도가 변했다면 물체 뭐 받았다는 얘기야? 힘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걸 우리는 물체가 뭐 받았다라고 표현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름이 충격량이야.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속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질량이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조건 하에서. 알겠죠?